저희는 이제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파트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제가 이제 광무개혁까지 쭉 이어나가 봤는데요. 보는 과정에서 일본이 청을 꺾었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청을 꺾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근데 이후 일본은 상호간섭, 아간파천 이 두 번의 사건으로 또 한 번 빵 떠오른 라이벌 러시아와 또 한 번의 승부가 지금 예고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첫 번째 주 상국간섭 아간파천이 러시아 빵 뜨네요. 자, 근데 일본 대 러시아, 러시아 대 일본. 이거 누가 봐도 러시아가 우세한 싸움인데 일본을 뒤에서 영국이 지원해요. 1902년 1차 영일동맹 보이시죠? 자, 1902년 1차 영일동맹으로 일본의 전쟁 자신감은 점점 늘어갑니다. 여기 압록강 하구에 용안포라는 지역이 있어요. 압록강 하구의 용안포를 1903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조차를 해요. 그러면서 이에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즉각적으로 군대를 빼지 않으면 우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초일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러시아가 일으킨 용안포 사건으로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러일 전쟁의 기운이 간돌자 우리는 해가 바뀌어 1904년 1월에 국외 중립선언을 해요. 대한제국이. 이 전쟁과 대한제국은 아무런 관련 없다라는. 이게 국제적으로 14개 나라로부터 승인까지 받았던 건데 바로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지거든요. 이게 1904년이라 했죠. 정확히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그거 이어 10년 만의 일이에요.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일본은 우리나라 중립국 선언을 그냥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바로 첫 번째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건데 이게 군사기지 사유권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한일 의정서는 거기 보이시죠?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곳곳을 군사기지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다 땅을 차용할 거예요. 자, 군사기지 사용권 한일 의정서라는 거. 자, 근데 이 전쟁 막상 뚜껑이 열리고 나니 누가 봐도 이 전쟁 러시아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시종일관 일본이 여유 있게 리드를 해가고요. 자, 이에 8월이었는데 1차 한일협약을 바로 체결합니다. 1차 한일협약에선 2명의 고문이 들어와요. 자, 하나가 재정고문이었고요. 메가타라는 또 하나가 바로 외교고문 스티븐스라는 인물인데 스티븐스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재정고문 메가타와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들어오는데 이때 메가타라는 재정고문은 바로 이듬해 러일 전쟁에서 완전히 일본이 승세를 잡자마자 우리나라 당시 유통되고 있던 개혁 당시부터 유통되고 있던 화폐가 백동화거든요. 백동화 싹 걷어가 일본 화폐, 제일은행 화폐로 교환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제일은행권으로 우리나라 본위 화폐를 바꿀 텐데 그걸 우리는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할 겁니다. 이듬해 1905년에 바로 등장할 거예요. 화폐 정리 사업. 자, 또 하나가 외교고문 미국의 스티븐스. 이 남자는 나중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후 계약관계가 만료돼서 미국으로 돌아는 가지만 미국 내에서 일본을 홍보하고 다니는 홍보대사 노릇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찬양하고 을사늑약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두 유학생이 쏘러 갈 거예요. 1908년 샌프란시스코. 거기에서 전명훈 장인환이 총을 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스티븐스 죽였어요. 그래서. 그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 의거인데 그 이듬해 안중근이 이토를 쏘거든요. 이토 히로부미. 그 유명한 하얼빈 의거죠. 그게. 그래서 1908년 샌프란시스코 의거, 1909년 하얼빈 의거. 이게 국외에서 터졌던 그것도 국권 피탈 전에 터졌던 양대 의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티븐스는 나중에 저격의 대상이 될 거예요. 자, 이후 해가 바뀌어 1905년이 되면 잇따라서 미국이, 영국이, 그다음 러시아가 일본, 한국 지배를 승인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가스라테프드 밀약이고요. 자, 일본은 2차 영일동맹이었고요. 러시아가 무릎 꿇은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 이래서 1905년 11월이 되면 진짜 눈치 볼 것도 적도 아무도 없는 일본. 이제 사실상 대한제국을 국제적으로 먹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외교권을 박탈해 간 거예요. 자, 이게 을사늑약이 되겠고요. 자, 이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나라 각 대한제국 영사관이 다 일본 영사관으로 영사 업무를 다 통합하게 됩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비극적 순간이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은 전 거족적인 시위로 이어지는데 1905년, 6년 을사의병 난리 날 거고요. 또 민영한 조병세들은 자결하죠. 조병세 등은 자결하죠. 또 장지연이라는 항일 논설가는 오늘 밤 나는 목 놓아 운다.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항일 논설문을 황성신문에 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억울한 건 고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은 남한이 갖고 있어요. 광무개혁 때 대한국 국제를 발표했었잖아요. 나만 갖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1907년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액션의 기회가 등장한 건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던 만국평화회의. 그곳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3명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1907년 7월에 바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외교권 뺏긴 나라가 조약의 내용을 어겼다라는 걸 트집삼아 고종을 퇴위시킬 겁니다. 1907년 7월의 일이에요. 자, 고종을 퇴위시키고 나서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1907년 7월입니다. 한일 신협약, 일명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서 통감의 권한은 매우 키워나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 이제 페이지 144쪽으로 넘어왔어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은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라고 돼 있죠. 장관 아래 차관들이 일본인들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약의 부수각서에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군사권까지 박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군사권이 박탈당하면서 우리나라 군대가 강제로 해산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전 거족적 을사의병이 자 그리고 이때가 바로 정미의병인데 이때 해산당한 군대가 자 여기로 다 합류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쟁 규모로 확대가 될 겁니다. 전쟁 규모로. 자 이후 1909년이 되면 사법권을 박탈당해요. 1909년 7월에 우리나라가 사법권을 박탈당하는데 그 이름이 기유각서. 여기에서 사법권이 박탈되는 거고 1910년 6월에 경찰권을 박탈하는데 사실 그 경찰권을 박탈하는 건 조약 이름도 없어요. 자, 경찰권은 1910년 6월에 박탈당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권리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먼저가 외교권이 박탈됐고요. 자, 두 번째가 군사권이 박탈되면서 군대가 해산됐고요. 세 번째가 사법권이 박탈되면서 우리나라 안에 있던 치외법권의 혜택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이 다 추방이 될 거예요. 자, 거기다 네 번째 경찰권이 박탈됐고요. 1910년 8월 드디어 주권 병합으로 이어지니 자, 한일 병합 조약으로 주권 박탈로 이어지게 되니 이렇게 우리나라 국권이 차례대로 넘어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 아래 장지연의 항일 논설문 시일야 방성대국이 황성신문에 실렸고요. 자, 을사의병 때는 정말 다양한 계층이 다 의병에 합류하는데 특히 전직 관료이자 양반 유생 출신 그 유명한 외양일체론의 최익현이 74세의 나이로 의병을 일으켰다가 쓰시마 섬에 끌려 들어가 순국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남자인데 자 외양일체론 자 거기다 을사의병장 쓰시마 섬에 끌려 들어가 순국하기 전 이런 글을 썼다 그러죠.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자 이래서 결국 이 남자가 쓰시마 섬에 끌려 들어가 순국하는 남자 또 민영화는 자결하더라 이거죠. 자 가래 의병 이제 3단계 전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 다 끝난 거예요. 앞서 전기의병은 보셨습니다. 이미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거의 양반 유생층들의 주도로 일어났었죠. 하지만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자진해산을 권고하면서 뭐 상당수 조용해졌었는데 나중에 활빈당이라는 농민 조직으로 계속 이어져 가요. 10년 뒤 드디어 을사의병은 외교권 박탈 때문에 분개해서 터진 것이고 최익현은 쓰시마 섬에 끌려 들어가 순국. 자 그리고 또 한 명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이 남자가 파격적으로 평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최초로 등장한 게 을사의병인데 나중에 정미의병 때가 되면 오히려 평민 출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분노해서 이때 해산당한 군인들이 바로 13도 장의군을 결성, 서울에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겠다.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까지 개최하는데 요게 1908년이에요. 이듬해 1908년. 그런데 요거 오히려
작전은 대실패하고 다음 연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호남 의병장들이 정말 싹쓸이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며 더 이상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은 불가해지게 될 겁니다. 자, 나철 5기호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을사 오적 처단 시도에 나섰고 전명훈 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 죽였다고요? 아까 1차 한일 예박 때 외교 고문으로 들어온 스티븐스 죽였다. 자, 그리고 안중근은 이듬해 하얼빈에서 이 또를 죽이더라. 이게 바로 그 양대 의거 국권피탈 전에 있었던. 자, 한편 과거에 위정척사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무렵에 이렇게 무기를 들고 나섰어요. 무장투쟁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근데 그 과거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무렵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개화를 했나? 라는 생각은 사실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질문의 수준과 비슷하기에 그거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렵에 어떻게 이 나라의 국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건 교육, 언론, 산업활동의 부흥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기르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애국개몽운동은 을사늑약을 전후로 해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일단 먼저는 1904년 당시가 러일전쟁 중에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해요. 즉 이걸 우리나라 토지를 자연스럽게 약탈하겠다는 의도인데 참고로 이때 1904년에 보안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자, 보안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황무지개간 요구를 저지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게 거의 없기에 보안회의 이 활동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자, 이후 1905년이 되면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해인데 입헌 정치를 연구하는 독립협회 후신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해예요. 우리가 입헌 정치를 연구해봤자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후 1906년에 이 단체가 뭐로 커지냐면 대한자강회로 커집니다. 자, 대한자강회는 전국 25개 지부를 갖고 있고 회원수가 엄청 낮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 읽으라고 대한자강회 월보를 만들어요. 월 잡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월보가 이 아래 사진 보이시죠? 이 월보가 은근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대한제강의 월보를 간행한 계몽 연설에도 같이 개최하고. 근데 이 대한제강회가 고종의 이듬해 이제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투쟁을 펼쳐나가는데 이거 하다가 일본 통감부가 제정한 보안법에 적발되어서 결국엔 해산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1907년부터는 그 보안법이 있어요.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단체가 드러내놓고 활동하면 그거 그냥 곧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자, 이때 별 10개짜리, 100만 개짜리 단체가 등장하니 그 이름은 바로 신민회요. 자, 이 단체가 비밀결사단체로 1911년이면요. 국권 피탈이 이미 돼서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졌었어요. 그 총독부가 만들어졌을 때까지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좀 많은 활동을 했겠죠. 자, 그런 신민회는 일단 비밀결사라서 오래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자, 교육. 그래서 대성학교를 평양에다가 그 옆에 정주라는 도시에는 오산학교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언론으로는 영국인 베델과 손을 잡고 신민의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영국인 베델이 주도했던 거고, 그리고 산업활동으로는 도자기회사를 만들어요. 도자 뺄게요. 자기회사 평양에다가. 자, 그리고 태극서관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내서 인쇄물도 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 언론, 산업 활동을 하는 전형적인 애국계몽운동 단체처럼 보이죠. 하지만 비밀결사이기 때문에 서로 진짜 조직의 비밀이라는 게 정말 엄격하게 지켜지던 그런 단체였고 국권피탈이 됐단 말이죠. 1910년. 그 대표적인 인물 이회영이라는 신민의 멤버는 자산 처분한 600억을 들고 엄청난 돈이죠. 현재 가치로 600억 들고 어디로 가요? 남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민의 멤버가 건너온 이 남만주는 압록강 건너 있는 역이에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서간도요, 넓게 보면 남만주인데 여기를 새롭게 개척해요. 삼원보라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내서 그 신흥무관학교는 장차 만주에서 활동해 나간 독립군을 양성하는 무장단체거든요. 그러니
단순한 애국계몽운동단체를 탈피하여 이제는 독립운동가, 무장투쟁과도 연계를 시켰다라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비밀결사고 남만주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무장투쟁과 연계를 시도하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 이미 고종이 퇴위가 됐어요. 사실상 군주제가 끝난 나라. 현실에 맞는 공화제를 최초로 주장한 나라가 바로 이거, 주장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예, 최초로. 자,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후 국권이 피탈되고 나서 조선 총독부가 신민의 실체를 그제서 알게 되는데, 이 신민의 멤버들 105명을요, 105명을 조선 총독 네라우치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조작 사건에 연루시켜요. 그래서 105인 사건으로 그냥 줄줄이 비엔나로 다 엮여 들어가는 거죠. 예, 신민회가. 자, 그리고 이제 교육활동, 또 언론활동, 예, 이런 애국계몽 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나더라. 자, 그래. 사료가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릇 자강의 방도는 이러면 대한자강회. 신교육, 신윤리, 신사상, 신철학 이렇게 다 신신신신 천만 가지인의 새로움을 기다리지 않는 바 없도다라고 하면서 신민회가 또 역시 취지서를 밝혔죠. 자, 신민회였고요. 자, 4번 주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젠 정치사는 다 보신 거예요. 경제사로 돌입을 하는 건데, 이 경제사는 강화도 조약 직후냐 아니면 이제 이모군란 넘어서냐 구분하셔야 돼요. 이모군란 전후로 구분하는데요. 왜냐하면 1882년 이모군란, 여기다 좀 쓸게요. 1882년 이모군란으로 청나라가 내지무역관 받아가죠. 이름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듬해 일본이 조일통상장정 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특정 지역에 머물른 거류지 무역, 하지만 이후에는 우리나라 내륙상권 곳곳이 다 털리는 내지 무역. 자, 그걸 구분짓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었다는 거죠. 요때만 해도 객주와 여각이라고 개항장의 일부 상인들은 일본 상인들이 특정 지역 이상으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득을 좀 봤었어요. 근데 이 무렵부터는 이제 객주와 여각도 완전히 몰락해. 그 객주와 여각이 그래도 이득을 지키기 위해 상회사, 대동상회 같은 상회사를 만들기도 했었고, 반공령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반공령도 선포했었지만 어떻게 됐다? 대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후 시전 상인들은 자, 황제의 나라 중앙총상, 이게 중앙에 있는 한 나라 중앙에 있는 총상이면 다 누구겠어요? 시전 상인 얘기하는 거죠. 자, 요런 단체 만들어 놓고 역시 나라의 권리를 지키려고도 하더라. 자, 5번 주제는 특히 아관파천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많은 이권을 가져가자 다른 나라들도 다 체국 대우를 앞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이후에 이런 경제 이권 침탈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경제 이권을 보시면 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의 삼림체벌권 누가 싸그리 다 가져가요? 러시아가. 그러자 운산, 금강 채굴권 누가 가져가요? 미국이. 이런 식인 거죠. 자, 철도가 진짜 중요한데 이놈의 철도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최초의 철도가 1899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1899년 경인선의 원래 부설권은 미국이 주인공인데 이거를 일본이 가져갑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 일본이 부설하게 되는데 이걸 필두로 1905년에 경부선도 일본이, 1906년에 경의선도 일본이. 그럼 벌써 국권 피탈 1910년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앞서 1905-6년에 남북을 종단하는 철도를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리에 군대 실어날러, 그 다음에 자원 실어날러.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이게 철도 부설권이 일본에게 가져다주는 매력이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약탈까지. 그리고 이런 철도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전차예요. 전차는 서울시 안에서 그 외국인들의 출퇴근을 돕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지는데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최초의 전차도 은하철도 999, 예, 은하철도 999 1899년에 놓여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아래 화폐정리 사업은 메가타였죠. 메가타 화폐정리 사업이 1905년의 일이었고요. 한편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하도 약탈해가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 약탈하는 토지를 관리할 국책회사를 만들 거예요. 그게 1908년에 만들어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 줄이면 동척이죠. 이 동척은 나중에 우리의 의거 대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토지를 약탈해가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국책회사로 이미 1908년에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 아래 6번 주제는 방공령. 또 이런 상회사가 한국중앙총상회 이런 게 다 상권 수호 운동으로 들어가겠죠. 우리의 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협회, 보안회, 자, 이런 단체들이 역시 경제적으로 자주권, 경제적 국권을 계속 지켜나가려는 노력인데 이렇게 철도 깔리고 화폐 싹 일본 화폐로 바뀌고 이거 공짜 아니에요. 다 일본 돈이거든요. 다 일본이 갚으라고 강요하는 돈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 일본에게 빚을 못 갚아서라도 식민지로 전락할 판이에요. 그러니 나라비 값자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국채 1,300만 원을 갚자 운동이 1907년입니다. 이건 연도도 중요하고요.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 대구 동성로 가장 구시가 지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명동과도 같은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대구 동성로 끝자락이 바로 국제보상운동 사거리잖아요.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본부도 크게 있고 국제보상운동 기념하는 공원도 크게 있고 그 대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나라비 값자운동 국제보상운동이 되겠고요. 이게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전국적인 모금 활동으로 약 16만 원 이상을 모으는데도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거 포인트고 그리고 전국적인 호응을 받아냈는데 그 전국적인 호응을 받아내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던 신문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전국적으로 이걸 홍보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대한매일신보의 홍보 속에 국채보상운동이 전국화됐었습니다. 자, 7번 주제가 바로 언론이에요. 거기 언론은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인데 열흘에 한 번 나온 이 순한문신문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읽어요. 그리고 요거 1년 뒤 갑신정변 때 요 방문국이 불타면서 중단됐다가 요거 86년부터 주보 일주일에 한 번씩 간행되는 걸로 바뀝니다. 자, 최초의 민간신문은 아까 나왔었어요. 독립신문이었고요. 자, 이후 황성신문, 주로 양반 유생층들이 읽기 좋게 국한문 혼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주로 읽었던 순 한글신문으로는 제국신문이 있었습니다. 자, 1904년에 아까 영국인 베델이 만든 또 시민의 양기탁과 합작해서 만든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였는데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홍보내보냈다는 걸로 거의 세트로 시험 문제 나오는 편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도 다 신문지법으로 탄압을 받았고요. 또 최초의 학교는 원산학사인데 최초의 근대적 학교예요. 여기 원산은 최초의 개항지 중에 하나죠. 1883년에 모금활동으로 최초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지더라. 원산학사. 그래서 최초의 원산사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산학사가 83년에 만들어졌고요. 86년이 되죠. 그럼 고종이 애초에 제가 이 단어 시작되면서 고종의 성격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종은 그냥 머리 받고 공부만 했었으면 아름다웠을 학자 스타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워낙 교육에 대한 열은 굉장히 있어서 2차 가보교육 때 교육 입국조사 발표하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 남자가 사실 그거보다 더 전에 뭘 만들었었냐면 유경공원을 만들었었어요. 자, 이건 서울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란 뜻이에요.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 자,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란 뜻이에요. 유경공원. 근데 문제는 유경공원 21세 미만의 양반 자제들을 모아다가 선교사들이 원서를 들고 들어와서 혹시 롱맨이라는 원서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진짜 전통 있는 가장 기초 영문법과도 같은 책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국어 교과서가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교과서 전설의 롱맨을 이 무렵에 유경공원에서 선교사들이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양반 자제들을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르치기에는 서로 간의 정서가 너무나 맞지 않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뛰쳐나갔다 그래요. 그러니 이미 가보개혁 들어올 때쯤 유경공원은 폐쇄가 됐고 그때 2차 가보개혁으로 교육이국조사가 발표가 되면서 선생님들을 우리 손으로 길러내야 되겠구나. 이 필요성을 느끼고 한성사범학교 만든 거였어요. 이후에 민족제도자들이나 선교사들도 잇따라 많은 학교들을 만듭니다. 자, 그 아래 사료들은 다 한국사 능력검정에 빈출되는 사료이기에 꼭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 8번 주제는 자, 한글학자 주시경이 이 무렵에 국문연구소 만들어서 국어 연구해요. 이 제자들이 일제강점기 때 싹 다 국어 연구의 맥을 이어나가는 거였어요. 한글학자 주시경의 맹활약. 국사로는 신채호와 박은식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무렵에 위인전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왜겠어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예. 자, 종교로는 개신교, 천주교, 유교하면 박은식, 불교하면 한용운.
예, 요런 사람들과 이제 짝을 이루면 되겠습니다. 또 동학이 이름 바뀐 종교가 천도교 되겠고요. 기간지 만세보를 간행했다고 하고요. 자, 최초로 만들어지는 종교가 등장합니다. 단군 신앙인데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간도에서 만들어져요. 오저감사를 딱 만들어 활동했던 나철 5교가 오저감사는 실패했지만 여기 간도로 건너가 대종교, 이게 단군 신앙이에요. 단군 신앙. 그래서 단군 신앙을 발전시켜 대종교를 북간도에서 만드는데 중강단이라는 군부대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이 중강단이 이름 바뀌어요. 훗날 북로군정서로. 혹시 북로군정서 들어보셨나 몰라요. 북로군정서는 우리나라 독립전쟁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 이름은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을 바로 이 북로군정서가 했다라는 거. 자, 이 무렵에 완전히 새로운 그 소재를 다루고 있는 뭐 사랑은 자유야, 이해조의 자유종 은 불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인직의 혈의 눈은 피로 복사하는 얘기 다루고 있고 왜냐면 이제 서양 세력과 접촉을 하면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고 과격하게 드러내는데 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 장르와 소재를 다룬 신소설이 나왔고 또 역시 형식을 파괴한 신채시 최남선 해액에서 소년에게가 등장한 게 요 무렵이 됩니다. 또 최초의 서양식 극장은 원각사가 들어서네요. 자, 다음 장에 근대 시설이 수용되는 건데 요거는 이 무렵에다 등장한 사건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몇 년으로 따져가면서 공부하기엔 우리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출제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감하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용감하게 패스하시고 꼭 많이 나오는 부분을 얻어가셔야 80점이란 득점을 단시간 안에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분산시키시면 안 돼요. 제가 가감하게 조금 패스하는 부분은 눈치껏 여러분들도 패스하셔야 아, 저건 좀 출제율이 낮은데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니까 저렇게 좀 가감하게 생략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아래 을지문덕의 서문은 신채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독사신론도 역시 신채호 거예요. 요 두 개는 신채호의 역사 연구 관점이 등장한 거니까 봐두시고요. 자, 요러면 이제 큰 5단원 근대사가 끝이 납니다. 빈출 키워드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